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집단에는 왜 나쁜 놈들이 꼭 있을까?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는 왜 꼭 내리사랑일까? 부모는 왜 막내를 아끼고 왜 엄마는 아빠보다 자식에 대한 애정이 깊을까? 그리고 왜 어떤 동물들은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마지막으로 인간은 동물과 어떤 것이 다를까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볼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이런 내용들을 다루기 전에 서론이 필요합니다. 바로 사람이랑 동물은 왜 존재할까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원을 살펴봤더니 최초의 기원 물질은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탄,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원소들이 둥둥 떠다니잖아요. 이 상태에서 자외선이나 어떤 전기 자극을 줬더니 어떤 물질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단백질과 DNA의 구성 요소였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유전자로부터 시작이 된 거구나. 이 유전자가 가진 자가복제 특성에서 어떤 세포가 형성되고 그리고 동물이 생기고 더 발전해서 인간이 생기게 된 거구나. 그렇다 보니까 모든 동물, 생물들의 행동 특성에 대해서 이 유전자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간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유전자의 관점에서 동물들의 행동 특성을 살펴봤더니 이 동물들의 행동이 해석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이기적 유전자의 핵심인 거죠. 그 다음으로 궁금한 점은 이거예요. 그래, 유전자로 모든 게 해석이 가능해? 그렇다면 과연 유전자의 목적은 뭐냐? 이게 궁금하죠.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유전자가 원하는 건 뭘까요? 유전자는 단순하죠.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유전자의 목적은 자기의 복사본을 많이 퍼뜨리는 거죠. 그게 바로 유전자의 목적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유전자의 관점에서 어떤 생물들을 딱 봤을 땐 사람이나 동물이나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상관이 없죠. 왜?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그냥 후세로 복제되기만 하면은 유전자 자체의 목적을 달성한 게 되니까요. 그리고 유전자가 복제된다는 측면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유전자가 볼 땐 이런 거예요. 사람은 단지 유전자를 운반하기 위한 생존 기계일 뿐이다 라는 거죠. 이런 관점을 토대로 우리가 앞에서 궁금해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왜 집단엔 나쁜 놈들이 존재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비둘기처럼 선량한 사람들만 많이 모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집단 전체는 되게 행복하고 평화롭고 모든 유전자들한테 다 좋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 매가 한 마리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 매의 입장에서는 다른 유전자가 좋든 말든 알 바 아니죠. 유전자는 어떤 생각이란 걸 하지 않잖아요. 그냥 본인의 유전자만 많이 복제되기만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매가 들어와서 비둘기들을 이제 뒤통수 쳐서 얻는 이득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은 이 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 매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결국에는 매들만 남아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 매들끼리는 서로 뒤통수를 칠 수가 없잖아요. 결국엔 이제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죽잖아요. 그럼 유전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비효율적인 비율이지만 진화론적으로는 안정적인 어떤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비율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착한 비둘기들과 그리고 일부 못된 매들이 섞여 있는 그런 생태계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선량한 것들을 뒤통수 쳐서 얻는 이득이 크면 클수록 이런 나쁜 놈들은 어떤 조직 내에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전자적인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주제는 이겁니다. 왜 부모 자식 간에는 내리사랑인가? 사실 이걸 유전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부모와 자식은 동등 관계예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세인 그런 게 없는 거죠.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유전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누가 더 유전자의 복제 가능성이 높을까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답은 되게 단순하죠. 자식이 유전자를 복제할 가능성이 더 높죠. 왜? 자식의 수명이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후세로 유전자를 전달하고 복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부모도 손자를 굉장히 끔찍히 아끼는 거죠. 조부모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본인의 유전자를 복제할 확률보다 손자를 통해서 유전자를 계속 복제해 나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의문은 이겁니다. 왜 부모는 막내를 더 아낄까? 우리가 만약 어떤 첫째와 막내가 물에 빠졌다라고 하면은 아마 부모는 첫째를 구할 겁니다. 유전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첫째를 구하는 게 옳아요. 왜냐면 첫째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맛있는 요리를 누구에게 줄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보다는 막내에게 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막내에게 주는 것이 막내의 생존 가능성을 더 높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생존과 관련이 없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막내에게 자원을 몰아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면 막내가 안전하게 크기 전까지는 이런 수혜를 받는 게
유전자적인 관점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왜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높을까입니다. 요거 좀 재밌어요. 보통 보면은 암컷이 수컷보다 새끼를 훨씬 더 잘 돌봅니다. 뭐 젖도 물리고 양육도 하고 보호도 하고 뭐 책임지죠. 그게 왜 그런지를 유전자적 관점에서 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정자와 난자를 봤을 때 이 난자가 정자보다 훨씬 더 크고 영양소가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정을 하기 위해 투입된 자원이 암컷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왜냐면 정자보다 훨씬 크고 영양소가 많은 난자를 배출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수컷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암컷에게 가서 또 수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암컷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불리하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불리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략을 취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전략입니다. 가족을 돌볼 가정적인 수컷을 찾는 거죠. 어떻게? 암컷이 쓸 수 있는 강력한 전략 중에 하나는 이제 장기간 동안 잠자리를 갖지 않는 교미를 거부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수컷에게서 어떤 성실함과 인내심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 보이는 이 매들 같은 경우에는 뭐 둥지를 지어주게 한다거나 아니면 장기간 동안 나를 보호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수컷의 성실성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죠. 또 다른 전략도 있어요. 이 암컷의 입장에서는 내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굉장히 강력한 유전자를 가진 수컷을 찾거나 혹은 매력적인 수컷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력적인 수컷에게서 얻는 유전자는 내 후세에 태어날 매에도 굉장히 매력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이 매력이 있다는 건 유전자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2번 같은 전략은 굉장히 소수의 수컷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대부분의 암컷들은 이렇게 성실성을 평가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어류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류는 부성애가 높은 경우가 훨씬 많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어류의 수정은 이 암컷의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물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암컷도 난자를 배출하고 수컷도 정자를 배출하는 거죠. 근데 난자 같은 경우에는 더 무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번 배출해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정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배출을 하면은 이게 물살에 휩쓸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수정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수컷 물고기가 이 수정체를 지킨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양육의 책임을 수컷이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암컷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망가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류 같은 경우에는 이 치어들을 보호하는 개체가 수컷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럼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이런 의문도 들어요. 그럼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건 왜 하지? 사실 유전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 유전자를 퍼뜨리려면 일단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맹수가 나타났을 때 막 내 몸을 희생하면서 종족을 살리는 뭐 그렇게 이타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 저자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이타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들은 사실은 둘 중에 하나다. 첫 번째는 내가 속한 무리에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어떤 혈연이 있거나 혹은 두 번째 이유로는 나는 자살을 하려는 게 아니라 동료를 호출하거나 아니면 동료들과 함께 피하려는 행동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동료 호출 같은 경우는 그거죠. 내가 맹수를 불러들이려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팔짝팔짝 뛰어서 내 동료들이 내 행동을 보고 위험 상황인 거를 알아채게끔 하려는 것이라는 거고, 이 군집 회피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혼자 있으면 타겟이 되기 쉬운데 같이 모여서 도망가면 나 말고 다른 동물들이 잡혀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회피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그런 전략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사슴 무리에서 맹수가 왔을 때 사슴이 막 펄쩍펄쩍 뛰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볼 때는 종족을 위해 나를 희생하려는 사슴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른 해석으로는 내가 이만큼 펄쩍펄쩍 뛰고 나는 건강한 개체이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동물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너한테 더 수월할 거다 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뭐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동물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유전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해석이 다 가능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는 유전자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들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유전자를 운반하는 단순 생존기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살짝 긴가민가 합니다. 그럼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똑같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제가 이거죠. 인간은 동물과 무엇이 다른가? 인간은 특수합니다. 근데 인간이 특수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진 뛰어난 뇌와 그리고 문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화의 특성은 두 가지가 있죠.
인간에게 전파됨으로써 어떤 복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점점 발전하죠. 진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치 유전자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자가 말하는 문화는 종교 문화 같은 거,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고 그리고 발전하는 문화인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뇌와 문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에 반하는 선택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어떤 독신주의라던가 혹은 저출산, 이런 것들은 유전자의 목적에 굉장히 반하는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런 선택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오직 인간만이 유전자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모든 동물들의 행동은 유전자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오직 인간만이 유전자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왜? 우리는 뇌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유전자처럼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사상과 창작물들을 전달할 수 있다가 이 책의 결론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약간 뜬금은 없지만 이런 먹방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날씬한 대식가들은 이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진짜 쓸모없는 유전자잖아요. 진작 없어졌어야 될 유전자죠. 약간 먹는 만큼 에너지를 쓰지도 못하고 식량 소비만 엄청 많이 하는 뭐 그런 이상한 유전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 선택에 따르면 점차 없어졌어야 하는 유전자가 맞죠. 근데 지금 와서 우리의 문화가 이런 유전자들을 가진 이들을 좋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유전자가 살아서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방러 분들을 뭐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